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만 조금씩 떨어지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지수는 아주 조금씩 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하락했어요. S&P 500 지수는 0.08% 상승했습니다. 4154입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했어요. 12153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0.36% 상승입니다. 3077을 가리켰습니다. 4월부터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S&P 500 지수가 2월에 도달한 고점에 지금 다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 2월 2일 날 4179까지 최고점을 넘었었는데 오늘 현재 4154니까 앞으로 1%가 아니라 0.6%만 더 오르면 올해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능한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앞으로 20%는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언제 S&P 500 지수가 현재 4179 가까이 가고 있는데 4154입니다. 언제 S&P 500 지수가 그렇게 크게 3000대 초반까지 하락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주간 변동성에도 현 수준 근방에서 머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00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근방의 저항선 상단이 상승 시도를 계속 막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S&P 500 지수가 8.7%, 거의 1년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의 1년. 나스닥 종합지수가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인 마커스 부문의 손실로 예상보다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오히려 웃돌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수익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분기 순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전장 대비 1.7% 하락 마감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의 4대 은행들이 고강도 긴축과 SVB발 중소은행 위기 속에서도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시장에서는 월가 투자금융 위주인 골드만삭스가 소매금융 비중이 높은 4대 은행과 달리 금리 인상 효과 또 중소은행 예금 유출에 따른 그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을 웃돈 실적에 0.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HSBC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175달러에서 무려 355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에 2.46%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1.46% 하락, 애플은 0.75% 상승했습니다. HSBC의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 부문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아직 엔비디아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공개하는 넷플릭스는 0.29% 올라서 정규장을 마친 후에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333달러에서 300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폐장 이후에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비번 공유 금지 조치를 2분기로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주당 순이익은 2.88달러, 예상은 2.86달러, 거기보다 조금 올랐죠. 매출은 81억 6천만 달러, 예상은 81억 8천만 달러. 그러니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고
순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또 미국 시간으로 19일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 아주 중요하죠. 또 ASML, 또 금융주의 모건스탠리, 또 반도체 장비주의 램 리서치, 또 IBM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20일에는 TSM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또 26일은 메타, 27일은 아마존, 대형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바람 논란을 일으킨 베이비 파우더 배상금 문제 등으로 손실을 기록했는데 조정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2.81%나 떨어졌어요. 또 로키드 마틴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의 당국자 발언들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파, 대표적인 매파예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월가에서는 6개월 정도 후에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확장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같은 견해로 보고 있어요. 블러드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5.75%까지 인상되길 원하는 매파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올해 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시장은 페드가 5월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지금은 87%가량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 중에 0.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가장 우세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CNBC에 출연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번 5월쯤에 한 번만 더 올리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월 2일, 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리고 긴축 사이클을 끝낼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보스틱 총재의 발언처럼 페드가 0.25% 인상 후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 5.25%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죠. 앞서 페드가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한 올해 연말금리 중앙값이 5.1%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제임스 블러드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처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올해는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또 높은 금리,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미국인의 10명 중 7명가량이 미국 경제를 비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CNBC가 공개한 전미 경제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는 현재와 미래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거나 이미 1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수들 중에 월가의 공포지수 불리죠.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지금 현재 최저 수준인 16선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